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상이 문학이 될 때라는 타이틀로 문학이 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게 될 가랑비 메이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가랑비 메이커라는 필명으로 지금 현재 독립출판과 기성출판을 오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여태까지 6권의 책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책 출간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연하는 것처럼 강연이나 수업 그리고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을 이제 이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보면서 함께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삶에 대해서 조금 이 짧은 시간 동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순으로 제가 성장하면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오기까지 문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상으로 들어온 문학이라는 제목으로 저의 성장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를 보시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카메라와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굉장히 뭔가 사교적이고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저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소심하고 예민하고 또 이제 친구들과 함께 많이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사색에 잠겨서 대화보다는 글을 쓰는 시간이 좀 더 길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썼던 것처럼 3가지 문장으로 저에게 있는 문학에 대한 의미를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로운 시간을 견디는 힘이라고 이제 첫 번째 줄에 써놨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저는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먼저 다가가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많이 주목했고, 그러다 보니까 낯선 환경 속에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것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나는 왜 혼자 태어나지 않고 쌍둥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다양한 더 많은 시선과 여러 관심들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었을까? 이런 존재적인 물음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은 왜 나랑 어울려주지 않을까? 혹은 우리 부모님은 왜 내 마음을 몰라주실까?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들을, 그런 궁금증들을 친구들과 대화하기보다는 일기장에 많이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더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위로도 받고 즐거움을 나눌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제가 원했던 이야기들을 듣지 못하게 됐을 때 오는 상실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내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했던 말들이 내가 원하는 반응을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야기함으로써 상처받기보다는 내가 글을 쓰면서 대답이 필요하지 않은 말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문학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의문점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기를 쓴다는 거는 그냥 메모장에 쓰는 건데 그게 왜 문학이 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좋아하는 작가나 소설가들을 봤을 때 그들의 첫 작품이 그분들의 정말 살아온 인생을 닮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의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오래된 그런 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일기를 쓰기 시작을 했고, 그 일기를 통해서 나의 첫 번째 문학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시인이 되고 싶었던 이유가 일기를 쓰면서 부모님이 이제 그 일기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내가 나로서 내 이야기를 했을 때 오는 그런 발가벗겨짐?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저의 경험들을 저는 여자니까 이제 남자의 빗대서 얘기해보기도 하고, 또 노인의 심정으로 빗대서 이야기를 해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처음으로 일기로부터 문학을 좀 발견하는 성장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답이 없는 해석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굉장히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조금 웃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분위기를 풀어드리고자 저의 좀 부끄러운 점 해보자면, 저는 오히려 수학이 항상 1등급 이렇게 나왔고 문학이 굉장히 낮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항상 시인이 되고 싶고 뭐 국문과를 가고 싶다 해서 이제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기도 했는데, 그랬던 지점들이 저에게 오히려 뭔가 좌절감을 주기보다는 문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고,
뭔가 나의 생각들이 좀 더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좀 어렵지만 어렵다 보니까 더 흥미를 많이 느끼게 되고, 그래서 어렸을 때 고전 문학이라든지 여러 한국 문학을 정말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대라든지 뭐 구운몽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시지만 다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전공을 하면서도 되게 매번 새롭게 즐겁게 느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문학이 주는 의미들이 굉장히 컸고, 그로부터 힘을 얻어서 점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저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근원을 글쓰기로 찾다 보니까 중학교 때가 초등학교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나이가 되고, 고등학교 돼서는 조금 더 하고 싶은 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문학이 참 많은 도움을 준 친구였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로는, 그러면 정말 그냥 문학을 좋아하는 한 아이에 불과했는데 어떻게 쓰는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사실 좋아하는 것과 그걸 해야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는 거는 정말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처럼, 내가 이 영역에 대해서 좋아하지만 시작해보지 않고 뭔가 두려워하고 다음에 해볼까라고 하다 보면 굉장히 멀어져 있는 순간을 발견하곤 하거든요. 저도 뭐 지금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작가를 꿈꿨던 분 혹은 지금 꿈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나이대의 수강생분들을 만나게 돼요. 뭐 20대부터 50대까지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어릴 때부터 시인이 되고 싶었는데 당장 써야겠다라는 마음을 갖지 못했다. 먹고 사는 게 바쁘기도 했고 내가 과연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쓰고 난 후에 그것이 나에게 만족이 될까? 혹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반응이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고민들, 염려 때문에 도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어렸을 때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고 또 믿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정말 멋모르고 시작하는 게 좀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첫 책을 대학교 국어국문학을 3학년 정도 재학하던 시절에 휴학을 하고 이제 첫 책을 내게 됐어요. 그때 첫 책을 냈던 이유는 제가 작가가 돼야겠다라기보다는 이제 SNS로 활동을 하면서, 제가 가랑비 메이커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 얼굴이라든지 저의 나이라든지 저의 모든 그런 정보들을 보여주지 않고 글로서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곳에서 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미지적인 텍스트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종이책 위에서 작가님의 책을 읽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처음으로 독립출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저와 절친한 사이가 되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인연이 닿아서 책을 처음 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 첫 책이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내가 좋은 출판사에서 제의를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막 짠 하고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슬그머니 냈던 책이 과연 누가 읽어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첫 시작을 너무 쉽게 한 건 아닐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사랑을 해주신 책이에요. 저희 첫 책이 지금 여기를 놓친 책, 그때 거기를 말한들이라는 책인데, 그 책은 제가 17살 때부터 대학교 재학 시절까지 썼던 그 여러 짧고 긴 이야기들을 가지고 만든 산문집인데, 그렇게 첫 책을 내고 난 후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작가라고 불러주시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처럼 그때는 책방에서 북토크를 하고 또 인터뷰도 해보고, 살면서 처음으로 뭐 네이버에 한번 실려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휘몰아치듯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24살에 불과했던 여대생이 첫 책을 내므로써 정말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작가라는 이름을 원격결에 얻게 되고, 근데 그것이 그냥 한여름밤의 꿈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소망해왔기 때문에 선물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기는 했지만 여러 기업교육이라든지 다양한 자격증을 준비하고 막 취업을 위한 발판을 계속 다져가고 있던 중에 그렇게 책을 낸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로 나의 업을 삼아야겠다라는 결심을 첫 책을 내고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쓰는 삶을 살아가는 거에 대한 확신을 그렇게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순탄하게 살아왔는가라고 말을 묻는다면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처음 책을 냈을 때 책을 어떻게 판매해야 되고 뭐 책을 어떻게 뽑는 것이 더 좋은 퀄리티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주변에서 책을 냈다라는 것이 지금처럼 독립출판이 막 많이 알려져 있던 시기가 아니라서 독립출판이 도대체 뭔데, 교수님들께서도 이제 국어국문학 선배님들 중에 등단하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이런저런 말씀해 주시면 괜히 혼자 작아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한 가지 정말 제가 참 감사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글을 썼을 때의 삶과 그것을 엮어서 책을 낸 이후의 삶이 많이 달라졌다는 건데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해드려요. 지금 여기에도 책을 꿈꾸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상정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그냥 재미삼아서 글을 쓰고 뭐 블로그에 올리고 여러 가지 하는 활동들도 되게 좋고 나누는 의미가 있고 경험이 되지만, 한 권의 책을 내서 내가 어딘가에 갔는지도 모르는, 만난 적도 없는 분들이 나의 내밀한 이야기를 읽어준다는 거는 굉장히 다른 의미거든요. 내가 했던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쓴 글에 대해서 뭔가 발맞춰서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는 일이라서 저에게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배움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생활할 때도 원래는 막 시끄럽게 하고 막 미운 말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책을 낸 이후로부터는 친구들이 장난삼아 가랑비 작가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러면은 저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책임감 있게 좀 더 성숙해지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쓰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작가이기도 한데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작가로서 보낸 지 한 5년 정도 됐을 때 출판사를 시작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독립출판이라는 세계가 굉장히 좋고 많은 걸 얻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한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있고, 그리고 좀 더 체계적으로 이 책들을 가지고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책이 6권 정도, 그 당시엔 5권 정도 됐지만 그 정도 되다 보면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또 정산, 세금 관리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출판사를 시작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작가이면서 1인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고요. 그래서 가끔은 굉장히 피곤할 때도 있어요. 이게 작가라고 생각하면 진짜 노트북 딱 켜고 막 사색에 젖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이런 상상들을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출판사를 함께 하다 보면 이 책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어떻게 알려야 되고 어떻게 브랜딩 해야 될까라는 공부를 계속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많이 그런 소요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마음고생을 하기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제가 계속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다고 확신이 들었을 때는 이 출판사의 방향을 틀어서 함께 한 것이 잘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이어서 해보면,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것은 다 저의 모습이에요.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처음으로 대학교 축제에 가서 강연을 했던 건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돈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되게 가장 멀리 가서 했던 강연이고 가장 많은 강사료를 해주셔서 내가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를 채워야겠다라는 생각했던 그 시점의 장면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글을 쓰지만 아마 이곳에 저를 알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모르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영화도 좋아하고요. 미술도 좋아하고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그걸 리뷰를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전부터 한 4, 5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알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영화 토크로 저를 초청해 주셔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모임도 해봤었고, 또 세 번째에 있는 그림에서는 또 오프라인 마켓에서 정말 면대면으로 독자분들을 만나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잡지에서 소개되어서 뭐 작은 선물도 받고 그걸로 뭐 사진도 찍고 하는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광고도 짧게 찍어보고요. 그래서 제가 자랑을 하고자 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요. 글을 쓰는 삶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제목 타이틀 하기를 페이지 너머의 세계라고 정했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수업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리고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좀 요즘은 더 어린 나이에 책을 내는 분들도 많지만 제가 첫 책을 냈던 시기에는 제가 좀 다양한 걸 시도해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너무 빨리 냈나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고 뭐 교수님도 그렇고 실습도 나갔었고 했기 때문에 일반 직장에서 해보고 싶었던 꿈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면, 직장 생활을 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지금은 하지 못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다양한 직업적인 뭔가 영역을 잠깐이나마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이 직종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발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 PT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여러 여행을 다니면서 강의를 할 때는 또 여행하면서 워크숍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혼자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그런 즐거움도 누리고, 인터뷰를 하게 되면 또 정말 낯선 경험을 해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문장을 쓰는 일이 책을 내는 거에서만 한정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끝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내왔지만 여러분들에게 뭘 하고 무슨 얘기를 전하고 싶냐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세 가지로 나눠서 글을 쓰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당장 오늘부터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책을 내는 그 커다란 목표는 차근차근 이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글을 쓰는 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제가 피해드려야 될 건데, 일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천천히 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건데, 제 성격이 모든 것에서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걸음도 진짜 빠르고 무슨 결정을 내는 것도 굉장히 빠른데, 한 가지 느려지는 시점은 무엇이냐면, 글을 쓰고 싶어질 때, 이 사물을 보고 내가 의미 부여를 하고 싶고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떠한 기념할 만한 것을 끄집어냈을 때는 굉장히 걸음이 느려져요.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좀 저를 싫어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지나오고 보면 다 똑같은 시간들이었지만 어제가 특별해지고 새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덧붙여서 뭔가 재미는 없을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아침을 잘 안 먹어요. 그러면은 하시는 말씀이, 아빠 나 점심에 뭐 2공기 먹을게, 내일 아침 먹을게, 이렇게 말하면, 애래야 오늘 먹을 수 있는 아침은 오늘밖에 없어. 넌 이 오늘 아침을 못 먹으면 평생 살면서 항상 놓치는 거야.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저는 그거를 글을 쓸 때 적용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글쓰기 수업을 하거나 하시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그 여행이 참 즐거웠고 그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고 싶었는데 바쁘다 보니까 까먹어서 못 썼다, 그러다 보니까 희미해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오늘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 문장은 딱 오늘 이 순간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좀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첫 번째 얘기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기록이라는 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SNS 활동을 거의 다 하시잖아요. 아마 이 강의를 신청해 주신 분들도 인스타그램이나 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저는 아무래도 창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왜 우리 세대가 요즘에 굉장히 많은 사진을 찍고 인증샷이라는 그런 문화라든지 발달을 하는 걸까라고 생각해보면 자기 PR을 넘어선 자기 증명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큰
쓰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지점에서 저는 글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사진을 찍고 여러 가지 남기는 부분들도 좋지만 단발적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내가 충분히 숙고하고 그런 잘 정돈해서 내놓은 글들은 긴 시간이 지나도 주는 여운이 자기 자신에게도 있고 타인에게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이 시점에 내가 오늘 엄청 힘든 일이 있었고 굉장히 슬픈 일이 있었고 혹은 너무 행복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작은 사진이어도 좋지만 몇 문장의 문장으로서 좀 솔직하게 털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좀 증명하는 그렇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방식으로서 문학을 좀 가까이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게 내적 성숙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선 좀 긴 이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제가 잠깐이나마 말씀드렸잖아요. 뭐 친구들이 잘 없었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게 그냥 잠깐 그런 식으로 지나갔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에게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는 지점들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 좀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포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뭐 쌍둥이다 보니까 공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형제 자매에게 비교당하는 일도 있었고 또 혹은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소외받는 여러 가지 지점들, 선택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학창 시절 내내 사실 즐거웠던 기억이 잘 없거든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감수성이 조금 예민하고 또 글 쓰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시간이 좀 필요한 아이였어요. 좀 요즘은 그런 센치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 때에는 약간 좀 3, 4, 5 모여서 비밀 얘기도 하고 재밌게 어울려 다니는 것들이 더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잘 없었는데 그것들이 나중에 따돌림으로까지도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내내는 거의 항상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적응하기 많이 힘들었고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느끼는 지점들이 민감하고 좀 다양하게 표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다듬어졌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를 많이 외롭게 해서 가끔은 스스로 자책하기도 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 인생에서 정말 지워버리고 싶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기회가 될 때 만나본 적 없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글쓰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뭔가 힘들었던 부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을 때 혹은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사라졌을 때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을 때 내가 너무 가난하게 느껴질 때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도망치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직면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처지에 있구나.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라고 정말 직면을 하고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글을 쓰기 시작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글을 쓸수록 더 많이 외로워지고 나를 인정하는 게 싫던데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충분히 생각하고 털어낸 이후에는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우리의 이야기가 제3자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이 페이지 속에서 내 이야기를 털어내고 나면 그 이후로는 이제 나는 끝났어. 나의 슬픔은 이제 끝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돼. 이제 이 다음 장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샤워를 하고 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항상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었을 때 썼던 일기장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침대에 서랍을 한 켠 다 채울 정도로 초등학교 때부터 쭉 써왔던 일기장인데 사실 함부로 열어보지 못하는 거는 정말 솔직하게 썼기 때문인데 그 일기를 바탕으로 결국 첫 번째 책이 되고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 네 번째 책에서도 중학교 때 썼던 일기의 그런 감정들이 어느 지점들에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 있어서는 뭐 우리가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그럴듯한 사람처럼 보여야지 뭐 그것도 좋죠. 왜냐면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면 안 되니까. 근데 둥그스름하게 하겠지만 나의 이야기를 정말 솔직하게 털어내는 그 시간은 본인에게도 어쩌면 본인에게 가장 제일 먼저 1차적으로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지금 이 강연을 듣는 분들 사이에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작가분들보다는 독자분들이랑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는 기회들도 있었고 제 스스로가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발랄하고 뭔가 맑고 행복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잘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안 써야지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좀 더 힘들었지만 결국 이렇게 해냈어요 라는,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해봐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을 읽어주셨던 분들이 또 다른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저한테 메일을 주시고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글쓰기는 한 개인의 내적인 성숙을 이끌어내는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쉬운, 그리고 그 어떤 취미 활동보다도 돈이 들지 않잖아요. 시간은 많이 들겠지만 가장 가까운 영역이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나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결국 이야기로 되어서 번지는 가장 좋은 선순환적인 그런 분야다, 영역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가장 감사한 내적 성숙의 길을 이끌어준 선생님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글을 쓰고 난 이후에 저의 모습들에 대해서 많이 달라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부모님이나 이제 가까운 친구들이 하는데, 그래서 항상 한 책을 끝내고 난 후에 정말 열렬하게 앓고 난 후에 내가 좀 더 성숙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라도 지금 당장 글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를, 질문을 남겨주시면 이어서 제 이야기를 같이 이어가고 싶어서 조금 빠르게 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 나는 글쓰기가 좀 이렇더라 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거기에 덧붙여서 저의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은 없지만 좀 이야기 남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독자와 성장하는 작가님이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약간 굉장히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함께 활동하는 작가분들께서는 저를 어떻게 보시냐면 대인기피증이 있는 작가인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제 말 굉장히 편안하게 하는데, 어떤 일적으로 작가들의 모임이 있거나 책 행사들이 있으면은 딱 할 일을 하고 집에 오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만의 약간 좀 촌스러운 룰일 수도 있는데 저의 사적인 모습이 혹여나 책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될까봐 조금 일할 때는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지만, 제가 엄청 풀어질 때는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드릴 때, 그리고 수업을 통해서 면대면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친한 친구들처럼 친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수업을 모집하는 중이고 또 진행하는 중에 있는데 그분들이 저에게는 거의 친구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해보면, 생각을 글로 적는 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데 좋은 도구가 되는 것 같다고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 미술이나 음악이나 그런 영화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사실은 그 감독이 하고 싶은 세계관이나 이야기를 담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거는 결국 텍스트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이야기를 가장 표현하기 쉽고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글이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글 쓰는 습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대부분 직장생활을 따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어떤 걸 좀 권유해드리자면, 저희 수업을 듣는 분들에게는 빡셀 수도, 좀 셀 수도 있지만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꼭 글 쓰는 시간을 내라고 해요. 근데 그 글 쓰는 시간이라는 게 딱 점을 찍고 점을 맞추는 시간까지 1시간이 아니라 앉아서 노트북을 켜는 시간부터,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쓰겠다는 마인드 컨트롤하는 시간까지가 1시간이라고 보면은 그렇게 긴 시간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사람들과 만나면서 계속 말을 할수록 느는 것처럼 글도 계속 써야지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2~3시간씩은 꼭 정해놓고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내가 어떤 시간이 잘 맞는지도 좀 옮겨다니면서, 밤에 잘 쓰는 분도 있지만 밤에 너무 감성적이라서 낮에 보면은 이거 뭐지? 내가 이렇게까지 울면서 썼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것도 잘 조절해보면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가로서 최종적인 꿈인데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네, 있습니다. 저는 어떤 꿈이 있냐면 작가로서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출판사인 것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이루고 싶은 거는 일단 문화 기획자가 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저희 출판사의 책도 전시를 하고 판매도 하지만 제가 또 사진을 계속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전도 한번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작업도 계속해서 사진전도 할 수 있고 그런 공유하는 그런 문화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신진 작가들도 모셔서 함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고, 작가로서는 그냥 맨날 글을 쓰는, 매번 활동을 하고 있는 현역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박한수 작가님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계속 글을 쓰셨고, 그리고 그 글들이 작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처럼 저도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로는 글을 쓰는 걸 까먹기 전까지는 계속 글을 쓰고 싶다라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네, 글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냐고 하셨는데, 반성하거나 다짐하는 것으로 끝나서 글을 마무리가 어렵다. 그러니까 아마 주로 글을 쓰실 때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일기를 쓰다 보니까, 일기가 약간 저희 나라에서는 검열하는 식으로 이어지잖아요. 이 일기에 대한 교훈이 뭐지? 이 오늘 하루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줘야 하지? 이게 좀 있어서 글쓰기에도 많이 그러실 텐데, 물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긴 해요. 다짐하거나 그런 영역들이. 그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일단 지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 이 글이 길을 좀 잃은 것 같다라고 느껴지거나 과하게 표현했다라는 것들이 좀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좀 담백하게 줄여나가다 보면 마지막에 내가 정말 맺고 싶었던 말이 뭔지가 보이실 거거든요. 첫 번째에서는 글을 쓰고 있다는 행위에 약간 좀 크게 받아들여서 내가 이 글을 쓰고 있으니까 이 글은 이렇게 끝내야 돼 라고 하겠지만, 두 번째로 독자의 입장에서, 읽는 자의 입장으로서 내 글을 바라볼 때는 좀 더 담백하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작가님 잘 쓰는 방법이 있냐고. 잘 쓰는 방법은 없습니다. 잘 쓰는 방법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계속 읽으세요. 다른 작가님들의 글을 계속 읽다 보면 내가 표절하고 카피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을 좀 닮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 돌멩이를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 돌멩이에 낀 이끼를 보고 뭐 생명력을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뭐 버팀목이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메타포를 발견한다든지 그런 사고를 계속 키워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작가분들의 글을 많이 읽고 다큐멘터리도 많이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써온 책들을 쭈루룩 보시면 그 최근에 나온 것들은 점점 저의 이야기를 넘어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야기들로까지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넓고 깊어지는 글을 쓰고 싶다면 사전에 좀 많은 영감을 좀 찾기 위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무 솔직하게 일기를 써서 떠올라서 그때 과거 일기를 보지 못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덤덤하게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되게 마찬가지예요. 되게 일기는 그렇게 솔직하게 쓰는데 저의 글은 좀 많이 담백하게 쓰려고 해요. 왜냐면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일단 질문에도 제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일기를 좀 바라볼 때 마음이 아파서 너무 적나라하게 썼던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담담하게 내가 바라볼 수 있을까라고 하셨다면 좀 그때를 지나온 나를 좀 기특하게 여겨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 질문이 혹시 어떻게 담담하게 글도 이어서 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아 주셨다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일기는 말 그대로 하루에 대한 기록이니까 나의 감정을 그대로 말하는 거지만 에세이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개인이 그 하루 동안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을 기록함으로써 어떤 걸 전달하는 거에 의의가 있거든요. 그 전달이라는 목표가 있어요, 문학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아픈 기억들이나 감정들을 이야기할 때 나 이렇게 아팠어, 힘들었어 이런 글도 사실 많은 걸 알지만 저는 그런 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건강하지 않거든요. 그냥 내가 우울한 시간을 보냈어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냈고 이렇게 해보고 싶어 라는 것까지도 해보면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글을 쓰시면서 이걸 내가 만나본 적 없는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감정이 과잉된 것도 조금 낮춰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표현하는 것도 좀 더 부드러워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마인드 컨트롤로 나는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은
이 하루를 지나온 한 개인이 아니라 글을 쓰는 작가야라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물 좀 마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주신 말씀이 새롭게 준비하는 책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셨고, 이전 책과 어떻게 다른지 얘기해달라고 하셨는데 같은 질문이 또 있으셨네요. 그래서 한 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사실 되게 고민하는 게 책을 2가지를 한 번에 같이 작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는 작업 일지를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강의한 거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그런 일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작가로서 출판사 대표로서 일을 해나가면서 느끼는 개인적인 진짜 솔직한 감정을 쓰는 일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에세이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시어레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속에서 서로 다른 시간차를 두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교류하는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책이라는 것도 결국은 시간차를 두고 만나는 편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2015년에 썼던 책이 지금까지도 계속 읽히고 있는데, 지금 오늘 처음 읽었는데 이랬어요라는 메시지를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럼 저는 되게 예전에 썼던 이야기니까 옛날 향수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정말 시간차를 두고 주고받는 그런 풍부한 교류들이 좋아서, 애초에 그러면 이번 책은 정말 누군가에게 편지하는 마음으로, 대상에게 염두에 두는 마음으로 글을 써보자 해서 존댓말을 쓰면서 한 페이지도 있고, 반말을 하면서 친구처럼 하는 페이지도 있고, 2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대에 살아가는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저의 책이 있다면 네, 감사합니다. 저의 책 홍보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한데, 혹시 리모컨을 제가 들고 있네. 너무 몰입을 해서 들고 있었는데, 책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저희 출판사의 자아를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보시면 저희 순서대로 책이 나와 있어요. 근데 2번째 책과 3번째 책이 보이실까요? 누워있는 모습, 그러니까 그림자로 되어 있는 책인데, 우선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문장과 장면들이라는 출판사 혹은 제 필명을 인스타그램에 검색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걸 보시면 책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는데, 저는 숱한 사람들 속을 헤집고 나왔어도 라는 책과 고요한 세계에 독백을 남길 때 라는 2권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는 청년의 입장에 있었을 때 썼던 글들이라서, 일단 숱한 사람들 속을 헤집고 나왔어도는 제가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을 때 호텔방에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름답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는 게 참 좋았지만 괜히 쓸쓸해지고 혼자 있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숱한 사람들 속에서도 내가 해내지 못했던 말들이란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한번 써보자 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고, 또 비슷한 제목이지만 다른 좀 결이 있는데, 고요한 세계에 독백을 남길 때도 우리의 삶이 굉장히 시끄럽고 너무 많은 노이즈가 있지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대화가 되지 않아서 독백이 되는 것 같지만 그 고요한 시간이 참 필요하다라는 마음으로, 말하다 보니까 추상적이긴 하지만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고 싶고, 근데 마냥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앞에 나가고 싶어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혼자의 시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그런 책들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묶어서 만든 책이 인상적이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사람이 함께하는 프로젝트 기획 중에 있냐고 수진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저희 아버지의 득이고요.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책은 저와 20명의 자녀들, 그러니까 총 21명의 자녀들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만화, 소설, 편지, 인터뷰, 설문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만든 책인데, 이 책이 사실 이달의 장르라는 프로젝트로 만든 거였어요. 근데 이 달이라고 해서 매달 나오는 거냐고 여쭤봐 주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좀 계속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작가들을 모셔서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담는 책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안에 9월이나 이쯤에 한번 원고를 받기 시작을 해서 내년 상반기쯤에 한번 출간을 해볼까라는 계획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소식들은 아마 제가
아마가 아니라 저희 출판사와 저의 작가 계정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는 문장과 장면들은 새로운 작가분들도 지금 계약을 해서 그분들의 책도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또 시민분들의 이야기를 받아서 책을 내는 것도 꾸준히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글쓰기 수업을 하는 이유도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좀 끄집어내고 그것들을 좀 조명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은 게 목적이어서요. 그래서 네,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있으실까요? 이야기해 주실 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질문을 해주신 분들 중에 3분을 선정을 해서 제가 책을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유유기지에다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끝나기 전에 닉네임을 불러드리면 그분들께서는 저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저 선물 받기로 한 누군데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책을 골라서 겹치지 않은 책으로 해서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남은 시간 동안 질문을 올려주시면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아마 지금 뭐 책에 대한 계획 같은 걸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지금 제가 책을 내기도 하지만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려고 계획 중인 것들 중에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는 우선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에세이를 함께 쓰고 일주일에 3편이나 되는 에세이를 쓰고 제가 피드백을 전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채워지고 있는데 혹시 오늘 수업을 통해서 나도 글을 써보고 싶고 한번 같이 저희가 제 개별적인 피드백을 주는 그런 것도 제공을 하지만 똑같이 글을 안 써본 분들이 함께 써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네이버 카페에서 같이 공간을 마련해서 지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점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 쓰지 않는 시간에 어떻게 보내냐고 하시는데 저는 산책을 좀 좋아해서 집 앞에 산책도 많이 나가고 사람들 좀 많이 만나는 편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굉장히 독립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개인적인 성격이 있어서 뭐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 있어도 만나자고 해도 혼자만의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시점을 좀 지나섰는지 기회가 된다면 사람들을 만나서 눈을 마주치고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이 많아서 같이 응원의 말도 하고 우스갯소리도 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의하실 때 어려운 점이 없냐고 하셨는데 되게 엄청 많아요. 저 사실 오늘 이 강의가 굉장히 긴장이 됐거든요. 왜냐면 이 유유기지 부평이 제가 사는 곳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저 항상 뭐 여러 지역을 다니거나 서울에서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오히려 가까운 곳에 사니까 굉장히 돼가지고 네, 오기 전까지 그런 부분도 좀 어렵고 그 외에는 저는 강의하거나 강연이든 강의든 수업이든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는 걸 좋아해서 네, 약간 좀 뭐랄까 나들이 온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글쓰기 수업은 저의 가랑비 메이커 그 인스타그램 들어오시면은 그 링크 통해서 보면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요즘 가장 좋아하는 글기,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글이 있을까요?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게 성경에 나온 구절이기도 한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런 문장이 있어요. 저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 1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되게 다양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삶에 대해서 되게 막 원망스럽고 괴롭고 슬플 때도 엄청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이 모든 것이 다 한번 나중에는 정말 선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가 되다 보니까 또 직업병일 수도 있지만 힘든 일이 생길 때는 이 모든 것들이 한 권의 책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도 좀 마인드 컨트롤 하기가 힘들었던 그런 만남들도 있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또 글을 써봐야겠다 뭐 이렇게 승화를 시켰습니다. 영감을 받기 위한 특별한 것 너무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책을 읽는 시간보다 사실 영화를 보거나 미술관을 가는 시간이 정말 많은데 모든 예술이 좀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화가들 중에는 글을 정말 잘 쓴 사람들도 있고 음악을 한 사람들 중에는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글을 아주 잘 쓰지 못하지만 다양한 거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내가 번져갈 수 있는 영역이 뭘까라는 생각과 더불어 또 여러 좋은 걸 흡수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전시를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원래 예전에는 공연도 많이 보고 뮤지컬도 좋아하지만 요즘은 좀 많이 힘들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전시는 이제 3일 뒤에 마감하는 전시인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라는 타이틀의 전시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최근에 가장 많은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시를 보면 그게 미술가와 그 작가, 그 시인들과의 그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교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고받은 편지들도 실제로 그 복원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걸 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류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가님의 글을 쓰면서 수입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나요? 되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엄청 많습니다. 진짜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이렇게 그래픽이 올라갔다가 쭉 내려갔던 시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 시간을 오신 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저는 첫 책을 냈을 때 한 달에 그 책을 300권을 넘게 팔았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출판사에 비하면 엄청 큰 숫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여러 작고 큰 출판사 한 권의 책으로 그렇게 많이 판매했다는 거는 좀 이례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학기생이기도 했고 연구원에서도 알바를 했었고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치기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당시에는 책으로 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되게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책이라는 거는 늘 순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책이 이렇게 깔려있는 시장이 작다 보면은 순환하는 게 너무 느리고 이렇게 많이 팔렸으면 이렇게 다시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걸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복하면서 이게 되게 힘든 일이구나 생각을 해서 첫 책을 내고 한 2년 정도는 계속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막 저 딴에는 고생이라고 하지만 다른 분들에게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막 아르바이트를 막 쓰리잡으로 해보던 적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도 계속 글을 쓰려고 책을 한 번도 끊겨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책 제작비도 굉장히 많이 들지만 그렇게 하다가 책 종류가 늘어나니까 순환하고 돌아오는 게 좀 더 빨라지고 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수업을 하거나 또 여러 그런 기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안정적으로 조금 변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출판사를 하면서는 또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좀 위기들을 많이 극복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글쓰기가 일이 될 때 슬럼프가 없었나요? 라고 하셨는데 진짜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작가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면 되게 제가 이렇게 저만의 그런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영역이 있어요. 엄청 예민해지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예민해지는데 그게 좀 글쓰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완벽주의가 심하기도 하고 또 그만큼 내가 열심히 애를 써서 글을 냈으니까 반응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는 창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처음에 책을 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분하게 좀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까 이게 쭉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쭉 하다 보면은 제가 성실히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 이유들로 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내 책이 좋은 책인가 나쁜 책인가 혹은 이렇게 많은 종류의 책을 내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그때마다 한참 애를 썼지만 책이 더 많이 팔리는 책은 더 좋은 책인가라는 착각을 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슬럼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생업과 관련되는 그 일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들도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터득하고 어떻게 나만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가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게 많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네, 지금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해 주셨던 것들을 보면서 제가 몇 분 이미 생각하기도 했지만 남은 시간들 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5분 정도 제가 저의 이야기를 좀 하고 그 15분 정도에 3분 딱 정해서 하고 마지막 이야기 좀 해드리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이렇게 토요일 5시에 강의를 들어와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왔냐면,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이런 작가가 있구나, 이런 출판사가 있구나 하고 뭐 서점에서 책을 만나면 좀 반가워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요즘에 많은 분들이 많이 우울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너무 장기화되기도 하고 또 살아가는 건 늘 힘드니까요. 근데 제가 요즘에 수업을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정말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통일된 게 뭐냐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영역이든지 지금은 글을 쓰는 거니까 이 작가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다시 현실이고, 갑자기 모니터를 켰는데 첫 장을 쓰려고 하는데 첫 문장부터가 어렵고 오글거리고 뭔가 민망하고 이렇게 막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남들이 하는 이야기나 이런 흐름에 좀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을 알고 현실 감각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도 이거 땡땡이가 보면 뭔가 오글거린다고 할 것 같아, 내가 어딘가 올리면 친구들이 너답지 않게 왜 이래 이럴 거, 분명히 그렇게 할 거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연해져야지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힘드셨나요? 뭐가 힘드셨나요? 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힘들었던 건 뭐냐면, 제가 필명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필명이 가랑비 메이커가 뭐야? 근데 저는 굉장히 저에게 있어 신념이거든요. 가랑비에 어쩐지 모른다는 말처럼 뭔가 좋은 영향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주는 사람이고 싶다라는 필명인데,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고, 나이가 어린데 왜 이렇게 벌써 책을 많이 썼어? 책 썼을 때랑 실제로 만나니까 다르네요. 이런 말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거는, 나의 이야기를 가장 잘 아는 건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좀 글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신 것 같아서, 또 잘 쓸 수 있을까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을 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진짜 자기를 믿고 내 이야기를 뭔가 편집 없이 한번 써보는 거, 그게 굳이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건 그 다음이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글을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지금 3년 동안 수업을 했고, 제가 작년에 세보니까 거의 80주 정도를 수업을 했더라고요. 80주였나? 96주 정도 수업을 했었는데,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의 직업군이 참 다양했는데, 글 쓰면서 뭐가 좋았냐고 하면 책을 쓸 수 있었다라고 했던 분은 5분도 안 돼요. 근데 자기 삶에 대해서 좀 긍정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문에 대한 한 가지 있네요. 저의 가치관은 무엇이냐면, 현실 감각을 키우는데 내 안의 소리를 무시하지 말자, 약간 이런 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감성적인 부분을 잃지 않으려고 좀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질문을 뽑아보려고 하는데, 한번 쭉 올려봐 주시겠어요? 근데 다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제가 뽑지 않다 하더라도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진짜 저는 패시님께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좀 질문들이 다 좋았지만 또 좋았던 것 같아가지고 해드리고 싶고, 수진님도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책을 읽으셨다고 하니까 그 책 외에 혹시 저한테 다이렉트 보내실 때 가지고 있는 책 있으시면은 이제 제가 피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렵네요. 혹시 한 번만 위로 올려봐 주시겠어요? 제가 기억나는 질문이 좀 있어서. 더 위에 한 번만 올려봐 주시겠어요?
어떤 분이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던 분이 닉네임이 어떤 거였는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더 위에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아예 위에. 여기 있다. 네. 수기님, 작가님의 글 잘 쓰시는 방법이 있냐고 하셨는데, 그냥 한번 저의 책을 보면서 제가 잘 썼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되게 엄청 솔직하게 그냥 썼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시면 가닥이 잡히실까 싶어서 세 분에게 드리도록 하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꼭 다이렉트를 보내주셔야지 제가 좀 빠르게 확인해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원래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20분까지인데 혹시 네. 여러분 5분이 남아서 제가 좀 빨리 말을 해서 좀 더 뭔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저에게 대해서 그냥 궁금하신 거나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러면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 정도 남았으니까 잠깐 광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저희 그 수업은 온라인으로 하는 거 아마 이번 주 주말까지가 마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가 좀 얼마 없어서 그것도 말씀드리고 인스타그램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전라도 쪽에 계시는 분 계시면 제가 또 6월 달에는 전라도에서 아마 지금 모집 중인 걸로 아는데 10주 동안 글쓰기랑 출판 관련한 실무까지도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소식이 다 인스타그램 통해서 나올 테니 한번 저의 계정을 통해서 참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의 이 강연 주제가 어쨌든 문학이 한 사람에게 미친 영향이라고 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다양한 활동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8월 아닌가? 7월 정도 목표를 잡고 저희 출판사에서 부표품이 나와요. 그래서 향수를 제가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책을 만든다는 일은.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제가 모든 경험을 다 해본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향수를 만드는 경험은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그 개정된 지금 여기를 놓친 책, 그때 거기를 말한들이라는 책에서 제가 느꼈던 감정과 그때 글을 쓰면서 맡았던 냄새들을 추적해서 그 향수 브랜드 분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향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 재미있는 경험이었다고 말씀드리고, 또 이 소식을 통해서 텀블벅을 아마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식 보시고 함께 관심 있으시다면 함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찬민. 네, 그리고 저희 여기 이제 보이시는 곳이 부평 유유기지라는 곳이에요. 제가 부평에서 나고는 아니냐, 부천에서 자랐지만 부평에서 평생에 가까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런 공간을 굉장히 많이 기다렸어요. 이런 문화 공간이 인천에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 조금씩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출판사도 인천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데 유유기지라는 공간이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작업을 할 수 있고 무료로 방문하셔가지고 스탬프를 찍어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인천에 오실 일 있거나 부평에 사시는 분들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준비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그래도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제 계획과 달리 좀 뭔가 섞여서 이야기 흘러갔던 것 같은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질문 해주셔서 저도 절반 정도는 함께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장과 장면들 가랑비 메이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꼭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은 소식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